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54번째는요. 사천성의 강요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살 여학생이 학폭을 당했습니다. 이 14세 학폭 사건에 대해서 수천 명이 항의하는 폭력 시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8월 5일 새벽 사천성 강유시 주민 수천 명이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14세 여학생의 사건 진상조사와 함께 집단 폭행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대규모 시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분노한 강유시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경찰과 대치하며 결국은 유혈 폭력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경찰의 유혈 진압에 맞아 죽은 사람만 벌써 11명이나 된다며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이 최루탄과 함께 고추와 후추를 섞은 액체를 시위대에 뿌리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도 무수히 많은 시위대 참가자들이 경찰의 곤봉에 맞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8월 5일 정오경에는 경찰에 의해 시위대가 모두 해산되고 시위는 종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시위가 종결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강유시 경찰 당국은 시위 장소를 포함해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봉쇄를 하면서 학폭 관련 시위 사태의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8월 6일 강유시 경찰 당국은 14살 여학생 집단 폭행 사태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므로 더 이상 인터넷을 포함하여 학폭 관련 영상은 물론이고 시위 관련 영상도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유언비어를 계속 날조하거나 영상을 배포하면 공공질서 위반과 사회 혼란을 조성한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2명의 네티즌을 유언비어 날조, 사회 혼란 조성의 이유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의 공통된 시각은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번에도 시위를 진압했지만, 그러나 민중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다시 도화선이 되어 민중의 분노와 새로운 시위는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시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발생할 거라는 거죠. 14세 여학생 집단폭력 학폭 사태와 관련된 영상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한 것은요, 7월 22일부터입니다. 실제 폭력도 7월 22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8월 2일 개학이 되면서 이 영상은 청소년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는데요. 영상의 파급 효과는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모두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폭 영상에서요, 13세에서 15세 사이의 3명의 가해자들 중에 한 청소년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두려워할 것 같아? 처음 경찰서 가는 것도 아니고 20분이면 또 풀려날 텐데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학폭을 스스로 밝힌 것에 대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둘째, 학폭 가해자 중에는 이른바 중국어로 꽈널따이라고 하는 부모가 정부 관료인 청소년이 가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파만파로 더 분노를 야기한 것입니다. 가해자 중에 한 청소년은 바로 사천성 강유시 공산당 위원회 부서기 겸 정협위원인 리용의 딸이라며 사진까지 네티즌들이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또 다른 가해자의 아버지는요, 강유시 공안국의 부국장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7월 22일 발생한 학폭 사건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8월 2일 개학과 함께 청소년들 사이에 대대적으로 퍼지면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경찰이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조사 결과 3명의 가해자 부모 6명 직업에 대해서 2명은 무직이고 2명은 농민공으로 대도시로 갔고 1명은 현지 마트 판매원이며 다른 1명은 영업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 말을 믿을 주민은 없죠. 오히려 제대로 된 조사를 하라는 핀잔만 받았을 뿐입니다. 넷째, 시위대 폭력 진압이 시위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본 주민들이 급기야 8월 4일 강유시 정부청사 앞에 모이면서 폭행 가담자들의 처벌과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놀란 강유시 당국은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주동자 체포와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여파로 오히려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다섯째, 경찰 특공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위는 더욱 과격하게 변했습니다. 물론 강유시 당국과 경찰은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했던 네티즌들은 중간중간에 사망자들을 공유했고요. 8월 5일 새벽 5시까지 확실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11명이나 경찰의 구타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여섯째, 학폭을 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언어장애자로 말을 못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14살 여학생이 주변 청소년들에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단 폭행이나 놀림을 당해왔다는 사실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자가 피해자 부모를 만났는데 피해 소녀의 모친은 언어장애자임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7째 이유는 7월 22일 14살 딸이 억울하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부모는 강유시 정부청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해자들의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찰들이 오히려 이들 부부를 폭행하고 쫓아냈다는 사실이 나중에 또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번 사천성 강유시 14살 여학생 청소년 학폭 사태와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시위대들의 요구를 포함하여 최근 중국에서 전개되는 중국 사회의 시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비단 이번 사건의 이유만으로도 앞에서 이미 7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잠재된 분노 폭발이 중국 사회의 최근 시위 원인이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째, 우한 폐렴 제로 코로나 통제의 막바지가 되었던 2022년 11월에 발생한 백지 시위 기억나시죠? 이 백지 시위의 영향이 중국의 현재 각종 시위의 기본 정신이자 토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11월 26일 상해에서 시작된 백지 시위가 28일까지 불과 이틀 만에 전국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중국인들이 더 이상 공산당의 만행 폭정에 참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전국적으로 확인한 거죠. 둘째, 백지 시위에서 터져나왔던 공산당 퇴출, 시진핑 하야 구호는 이제 각종 시위에서요 단골 구호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진상을 밝혀라, 책임자를 문책하라 등등에 이어서 백지 시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산당 퇴출과 시진핑 하야 구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시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백지 시위 이전의 시위는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소수가 모인 소규모 시위였지만요, 백지 시위 이후에는 직접적인 이익 침해가 없는 사람들도 간접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즉 나중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동정 심리로 시위대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들의 실종 및 장기 적출 사건, 청소년 학폭 사건,
강제철거 사건, 은행부도 사건, 임금체불 사건 등등의 일반인들도 시위에 동조하고 직접 참여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이렇다 보니 예전과는 달리 한번 시위가 발생하면 대규모 시위로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며, 다섯째는 대규모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이 뒤따르면서 중국의 시위도 점점 더 대형화되고 유혈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다는 현상도 새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시위대가 대규모로 커지면서 또 빈번해지자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식도武力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규모 특공대가 이번처럼 투입이 되고 시위 주동자를 구금하기 위한 대형 철장 버스들이 동원되고 최루탄이나 고춧가루와 후춧가루를 섞은 액체 분사기 등등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중국 사회의 특징은 바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2022년 11월에 백지 시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중국 사회, 중국 인민들도 분명 1만 불 시대의 중진국 딜레마의 흐름을 타고 자율성과 자유, 통제에 대한 거부감을 집단 시위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방송을 급히 편집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중국의 100만 명 이상이 공산당 퇴출과 시진핑 하야를 외치는 유혈 세태가 발생을 했고, 또 이게 천안문 사태 이후에 최대의 유혈 폭동이 발생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서 증거로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한 유튜브의 영상인데요. 단톡방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저에게 문의가 여러 곳에서 오늘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7월 20일 이후부터 주목은 제가 하고 있었긴 하지만 이번 시위 이외에도 매일 중국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시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의 진행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진핑 권력투쟁과 같은 다른 주제에 더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하도 여러 사람이 100만 명 유혈 집회니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큰 유혈 사태이니 심지어 시진핑 하야 유혈 사태라는 등의 온갖 과장된 얘기를 가짜 중국통 유튜버들에게 듣고는 저에게 확인 전화, 문자들이 오기 때문에 급히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공산당 퇴출과 시진핑 하야 구호도 나오긴 했지만 이번 시위의 목적은 14살 여학생의 억울한 학폭 피해 진상 규명과 특히 고위 관료인 아버지들의 배경을 믿고 설친 13살부터 15살까지의 3명의 고위 관료 자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를 숨기려 했던 고위 관료들이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대규모 집회 중에 하나이고요. 100만 명이 아니라 많아야 수천여 명 정도이고 대부분은 관중들이라서 실제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천여 명이나 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큰 유혈 폭동이라는 과장된 가짜 유튜버들의 방송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공의 체제 모순과 중국 사회의 불만이 충돌하는 사건들, 그리고 중국의 실물 경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추적과 분석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이라든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과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카더라식의 유튜버들, 자극적인 방식으로 조회수나 높여서 돈벌이나 하는 가짜 카더라 유튜버들의 유언비어 선동에 속아서 덩달아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덩달아 놀아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좀 이런 카더라 유튜버들 방송을 퍼나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100만 유튜버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하시고 그 사람들 안 변합니다. 이미 몇십만, 100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계속 선동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총명해지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시고요. 확인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가짜 유튜버들의 방송을 퍼나르는 사람들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위 희망 고문을 이중으로 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제발 좀 자숙 좀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지금 나이들이 몇 개나 되는데,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그 나이에 선동이나 당하고 그걸 퍼나르고 있어요. 이 한심한 사람들아. 나이값 좀 하라고, 나이값 좀.
바빠 죽겠는데 이런 방송까지 해야 됩니까? 예. 남들까지 해치지 말고 혼자 그냥 그만합시다. 하도 한심해서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한심한 사람들 정신들 차리시고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